어차피 책 읽기를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이 책 읽기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최소한의 공부만 아이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잡아주시고 그것만 이제 하루에 뭐 30분 아니면 이렇게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 읽으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책 읽기를 그냥 아무 책이나 읽고 재미있는 책만 읽고 하면 되나요? 그럼 어떻게 성적이랑 또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공부가 되는 독서를 하세요. 재미있는 이야기책 이렇게 읽고 하는 것도 당연히 좋죠. 좋고 문해력 길러주는 것도 좋고 책에 대한 재미를 찾는 것도 좋은데 공부가 되는 독서를 어떻게 하냐. 만약에 사회하고 과학 그 다음 학기에 배우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3학년 1학기에 우리 아이가 사회하고 과학을 처음 배우는데 사회하고 과학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미리 교과서를 사가지고 읽혀야 되겠다. 미리 문제집을 풀려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아이가 문제집을 딱 받아들고 3학년 어떡해 또 이거 다 해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EBS에서 방영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셨는데요. 이건 꼭 더 말해야겠다 싶었던 독서에 대한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행복의 공식을 찾으면서 인문학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인문학을 하는 사람은 다 행복하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독서 이야기를 또 하면서 갑자기 뭐 행복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은 두루뭉술한 느낌, 진부하고 당연한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초등 공부 정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에서도 정서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어요.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많은 아이들이 너무 정답을 찾는 공부만 하다가 지쳐버리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공부 외에 내가 질문을 던져서 내가 궁금한 것들을 확장해보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이 독서를 통한 공부가 정서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멀리 봐서는 내 인생의 행복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정서를 생각하는 방법으로도 인생의 행복을 생각하는 방법으로도 독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실에서 아이들을 보면 저 아이는 결국은 성적이 결국 치고 올라가겠구나 라는 확신을 준 아이들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그 아이는 무슨 책을 읽고 어떤 읽는 습관이 있었길래 작가님에게 그런 확신을 줬을까요? 학교에서 교실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독서를 어느 정도 하는지는 항상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살펴봤을 때 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었거든요. 일단은 공부도 잘하는데 독서 광인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막 쉬는 시간에도 정신없이 책을 읽고 있고 읽고 싶은 책을 막 이만큼 빌려와가지고 쌓아두고 읽는다든지 친구들한테 책을 추천을 해주고 야, 이 책 읽어봐 이렇게 독서 광인 친구들이 아주 소수 일부 있고요. 부모님 너무 좋으시고 그런 친구들은 이제 선천적으로 약간 타고난 친구들도 있고요. 후천적으로 부모님들께서 엄청난 노력으로 만들어주신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를 똑같이 잘하고 독서광은 아니어도 최소한의 독서 분량은 채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혹은 이제 주변의 이제 어른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하루에 이제 어느 정도 적정 시간에 책을 읽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책에 푹 빠져가지고 책 재밌어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거 이 부분 읽어봐야겠어 하고 책을 꺼내서 읽었을 때 읽는 정도는 되는 친구들이 있고요. 공부를 똑같이 잘 하는데 책은 정말 안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초등 때는 그게 가능하죠. 왜냐면은 공부하는 양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니까 패드 수업 같은 것도 이렇게 듣거나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듣고도 귀로도 그거를 듣고 뭐 이 정도 하고 이해하고 어느 정도 이제 공부 머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해하고 단원평가 같은 거 보면서 풀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들으면서 대충 외워가지고 푸는 공부는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습이 어려워지면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내가 읽고 해석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독서 광인 친구들은 유리하고 독서 광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독서는 하는 친구들은 이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교실에서도 봤을 때 쌍둥이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일란성 쌍둥이였거든요. 남자와 여자아이였는데 정말 생각의 깊이가 깊다라는 거를 단원평가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뿐만이 아니라 글쓰기, 수행평가라든지 서술형 평가, 평소 발표하는 거 이런 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문과형 아이들만 유리한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과형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서술형 평가를 본다라든지 이제 과학 문제를 해석한다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쓰기의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생각의 깊이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친구들이 글 쓰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4학년이었는데 4학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전 당연히 궁금하죠.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잘하게 됐고 생각의 깊이가 깊을까 궁금해서 일주일에 일기 한 편, 독서록 한 편을 숙제로 내줘요. 더 많이 내주지는 못하고 이 정도도 아이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바로바로 이제 검사를 해서 다시 나눠줄 때도 있지만 제가 바빠가지고 그날 검사를 못하고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다시 독서록을 못 나눠줄 때도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 친구들은 항상 와가지고 선생님 저 독서록 가져가도 돼요? 검사하셨으면 가져가도 돼요? 어머나.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가져가 가져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들어봤더니 이제 그 친구들의 독서록은 되게 특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편만 내주었는데 이 친구들은 일주일에 5편의 독서록을 써와요. 그 다음 주에 어떤 책을 읽을 것인지 책의 표지가 조그만하게 인쇄돼서 다 공책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공책이었거든요. 뭐 독서록 공책도 아니었고 이거 뭐야? 라고 전 궁금하니까 맨날 독서록도 다시 가져가고 표지도 이렇게 붙여져 있고 하니까 근데 그 독서록에 붙여진 표지를 봤을 때 아이들이 흥미있게 읽을 만한 책들이 아니라 그런 책도 있지만 좀 깊이가 있는 책들 이런 책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 엄마께서 다음 주에 읽을 책을 미리 이제 다 인쇄를 해가지고 표지를 붙여 놓으신다. 주말에 같이 도서관에 가서 이제 그 책을 빌려와가지고 주중에는 그 책을 읽고 독서록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궁금증이 일단 엄마께서 책을 표지를 일일이 인쇄해서 붙여주는 것도 저도 엄마지만 힘들어요. 그 정도의 정성을 다하시는 것도 굉장하지만 아이가 그거를 일일이 또 따라올 수 있느냐. 매일매일 독서록 이거 한 표씩 읽고 써? 힘들거든요. 그리고 너무 좋은 핑계가 있었잖아요. 선생님이 독서록을 가져가셔서 못합니다. 맞아요. 네. 선생님이 안 나눠줘서 못해 엄마 이렇게 할 수 있고 일주일에 한 편만 숙제인데 왜 나는 5편 해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매일매일 할 수 있을까? 일단 그 친구들은 학원을 하나도 안 다니더라고요. 학원을 안 다녔고 집에서 하는 공부가 다인데 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게 쉽지만 않거든요. 엄마 입장에서도 계속 챙겨줘야 되고 공부 잘하는지 봐야 되고 또 놀아주기도 해야 되고 놀아주는 건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나 하면 아이가 순해서만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학부모 상담 때도 이제 와서 여쭤보고 했는데 정말 수년 동안 이 아이들의 독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학원을 보내지 않으시면서 이제 집에서 같이 책 읽어주시고 그렇게 독서록 쓰고 봐주시고 그거를 영어까지 확장을 해서 독서를 영어 독서와 한글 독서로 이제 매일매일 하고 이제 기타 다른 뭐 수학 문제집 푸는 것들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더라고요. 매일매일 한 권의 책을 읽고 독서록을 쓴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 정도의 생각의 깊이가 나오는구나 굉장히 놀랐고요. 학년이 다 끝나고 나서 아버지께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보통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아버님한테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는 안 좋은 일로 연락을 많이 해주세요. 네, 근데 이제 좋은 일로, 저도 처음에는 좋은 일인지 몰랐고, 아빠가 이제 목소리로 연락을 하시니까 놀라가지고,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누구누구 아빠라고 해서, 네, 했더니, 1년 동안 정말 감사했다고, 우리 누구랑 누구가 1년 동안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하고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야? 혹시 감사 인사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뭔가 또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혹시 이제 요청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조금 두근대는 마음으로 계속 네 아버님 하고 들었는데 정말로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 끝나고
없는 거예요. 아, 정말 감사 인사를 하시려고 전화를 했구나. 아, 나는 그 순수한 감사 인사조차도 처음에 감사 인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 이렇게 아버님이 1년이 끝나고 아이들의 1년 학교 생활에 관심을 가지면서 아, 이런 활동을 했었고 이러한 부분이 감사하다라는 거를 느끼고 선생님께 표현을 할 정도면 아, 정말 엄마 아빠가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이 아이들을 정성을 다해서 보살피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서가 되려면은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이제 집에 있는 보호자분들께서 이제 따뜻한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또 필요하다라는 거를 더 알게 되었고요. 이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매년 진짜 이 친구의 생각의 깊이가 깊은데 하면은 이 친구들은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저희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책을 읽는 습관을 꼭 들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절실하게 이제 갖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책을 조금 더 공부에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더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책에도 작가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독서 습관이 결국 상위 1%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초등 때는 그런 게 결정되지 않죠. 중고등학교 때는 그게 당락이 결정된다고 하셨는데 점차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피라미드처럼 줄어들거든요. 이제 그렇죠. 저학년, 네. 중학년, 고학년. 살아남는 친구들은 어쨌든 끝까지 내가 해낼 수 있는 자아 정체성, 내가 공부에 대한 효능감도 있고, 공부라는 내용이 어쨌든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따뜻한 그 관심 속에서 이제 정서가 충분하게 이제 토양이 되어서 나타나야 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친구들은 뭐라도 했을 친구들이다 라는 거를 이제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책은 그래도 읽어요. 뭐 어떻게든 시키고 뭐 강압적으로든 뭐든 하면 신형이든 뭐든 책은 읽는데 성적은 그대로예요. 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조급해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책은 읽는데 왜 성적은 그대로일까요? 어디서 막힐까요? 공부로 이어지는 읽기를 하려면 그 전환되는 결정적 계기라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강의를 다니면은 의외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가 책만 읽는다. 공부는 안 하려고 한다. 책을 안 읽는 부모님들은 저희 아이가 책을 안 읽어요. 이렇게 이제 고민을 말씀을 하시겠지만 책만 붙들고 책만 읽는 아이들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고민인 거예요. 책을 안 읽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약간 부러움과 뭐 그런 게 고민이야. 약간 이렇게 이제 쳐다보시고 대답을 하시는데 저도 근데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 책이라는 거에 푹 빠지다 보면은 책이 재밌으니까 내가 막 수학 문제 이제 풀고 뭐 영어 이제 하고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그런 수렴의 공부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독서라는 것은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토양이 된 것이고 이거는 확장하는 활동이에요. 우리가 어쨌든 시험이라는 거는 수렴을 시키는 활동이잖아요. 정답을 찾고 쓰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습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독서가 중요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예 하지 마세요 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충분히 해서 토양을 이제 확장시키고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수렴이라는 활동은 학년이 올라가서도 활용 점정처럼 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책 읽기 습관이 충분히 잡혀 있잖아요. 이것만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책 읽기를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이 책 읽기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최소한의 공부만 아이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잡아주시고 그것만 이제 하루에 뭐 30분 아니면 이렇게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 읽으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당연히 수렴적인 활동은 필요하지만 책 읽기의 토양을 우리가 길러주고 수렴적인 활동을 하는 건데요. 책 읽기를 그냥 아무 책이나 읽고 재미있는 책만 읽고 하면 되나요? 그럼 어떻게 성적이랑 또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방학 동안에 사회하고 과학하고 문제집 미리 풀면서 혹은 교과서 먼저 읽어보면서 예습해야 되냐. 근데
시간이 너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러니까요, 공부가 되는 독서를 하세요. 재미있는 이야기책 이렇게 읽고 하는 것도 당연히 좋죠. 좋고 문해력 길러주는 것도 좋고 책에 대한 재미를 찾는 것도 좋은데, 공부가 되는 독서를 어떻게 하냐. 만약에 사회하고 과학 그 다음 학기에 배우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3학년 1학기에 우리 아이가 사회하고 과학을 처음 배우는데 사회하고 과학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미리 교과서를 사가지고 읽혀야 되겠다. 미리 문제집을 풀려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아이가 문제집을 딱 받아들고 3학년 어떡해, 또 이거 다 해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3학년 사회하고 과학하고 배울 내용을 미리 우리 고장에 대해서 배우는구나. 옛날의 물건과 오늘날의 이 물건, 교통과 통신의 차이에 대해서 배우는구나. 과학 시간에는 이 동물에 대해서 배우는구나. 이런 배우는 내용들을 이제 부모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관련된 책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왜냐면 재미있는 책이 너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교과 연계된 그런 책들을 출판사에서는 너무 잘 알고 내요. 옛날에 이제 통신이나 교통의 그런 것에 대해서 역사 동화처럼 나온 책도 있어요. 그런 책들을 빌려가지고 이제 문제집으로 예습을 하는 게 아니라 방학 동안에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독서로 선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걸로 읽으면 수렴 활동이 아니라 최대한 확장을 하는 거죠. 최대한 확장을 시켜놓고 이제 수업 시간에 사회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겠죠? 내가 그때 집에서 읽었던 그 책, 그 내용이구나 하고 확장됐던 부분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교과서라는 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핵심 내용만 딱 정리를 해둔 거잖아요. 그 내용만 반복 하는 아이들과 확장을 최대한 시켜놓고 그거의 핵심 내용만 수업 시간에 딱 정리하면서 이런 내용이야 하고 정리를 해나가는 친구들이랑 공부하는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교과서만 계속 반복하는 친구들은 범위가 이만큼인데 책으로 이만큼 확장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하면은 공부의 범위가 이만큼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은 이만큼인데 교과서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 배경 지식은 물론이고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공부를 재미있게 하면서도 또 독서와 공부를 연결시키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책을 읽어야 되는데요? 다음 학기에 뭐 배우는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이런 고민을 제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초등 초격차 책 읽기를 내게 된 거예요. 이 책을 보시면서 다음 학기에 이런 내용 배우니까 이런 책 읽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 책 느낌으로 보면은 도서관에 가보면 그 책 주변에 다 비슷한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좀 재미있어 보이는 책 아이랑 같이 골라보시고 여러 권을 이제 골라가지고 아이한테 쫙 펼쳐보고 이 중에서 골라 할 수도 있거든요. 배경 지식과 연계된 교과 연계 독서를 해보시면은 독서하고 공부, 성적을 한꺼번에 잡으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